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번째 시간이죠. 이전까지 유튜브 프리미어 프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가 오늘은 이제 어찌 보면 요즘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포토샵을 이용한 썸네일 만들기를 할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관가를 해요. 뭐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오늘 가르쳐 드릴 거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포토샵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 계셔서 그 선생님한테 제가 의뢰를 드리는 거예요. 저보다 잘 하시니까. 기초 과정이긴 하지만 포토샵을 그분이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강의 시간이 3시간뿐이 안 돼요. 3시간뿐이 안 돼서 많은 걸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여기 있는 것까지만 해도 아마 꽉 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썸네일, 썸네일 속에 글자 들어가는 거, 이 부분이 요즘 굉장히 그 조회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주실 분은 이민진 선생님이시고요. 바로 선생님이 포토샵을 통해서 강의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PC와 포토샵, 뭐 버전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단축키라든가 여러 가지 그 메뉴는 똑같으니까 버전은 상관없고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포토샵을 가르치는 이민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썸네일을 만들 건데 그거에 앞서서 오늘 좀 기초 과정을 할 테니 가장 기본적인 툴 설명부터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포토샵을 한번 열어주세요. 포토샵을 열어주세요. 포토샵을 처음 열면 이거랑 비슷한 화면들이 나올 거예요. 뭐 폭이나 높이, 해상도 이런 것들 설정하는 화면이 나올 텐데 디자인은 좀 다르게 버전마다 다르게 보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이런 칸들은 동일할 거예요. 여기서 오늘은 썸네일을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썸네일 사이즈를 우선 알려드릴게요. 썸네일은 폭이 1280 항상 그리고 픽셀로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높이는 720 이것도 마찬가지로 픽셀. 그리고 해상도는 300까지 할 필요 없고 72 정도. 웹에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 때는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72 정도로 놓고 색상 모드는 웹에서 작업하는 모든 것은 RGB. 만약에 내가 인쇄물을 만들 거다 하면은 그때는 CMYK로 설정을 하시고 인쇄물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웹에서 쓰일 이미지를 만들 거니까 RGB 선택해 주시고 배경은 각자 취향에 따라서 잠시만요. 네, 죄송해요. 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폭이나 높이나 해상도 설정하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포토샵, 잠시만요.
폭이랑 높이, 썸네일의 기본 사이즈가 1280 픽셀, 높이는 720 픽셀, 해상도는 72. 썸네일은 뭐 화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작잖아요, 사이즈가. 핸드폰으로 주로 보기도 하고 웹상으로도 보면은 작은 사이즈로 보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72 정도로 해놓고 색상 모드는 웹에서 쓰는 모든 이미지는 RGB 색상, CMYK가 인쇄 색상. 인쇄하지 않을 거니까 저희는 RGB로 설정을 할게요. 이거 사이즈는 항상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썸네일 만들 때. 그리고 픽셀인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배경 내용은 이제 배경 색상인데 흰색이나 투명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보통 많이 써요. 근데 저는 한번 투명으로 설정을 해놓고 해볼게요. 이렇게 설정을 하셨으면은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바둑판 모양 같은 화면이 떠요. 이렇게 바둑판 모양처럼 화면이 떴다는 거는 이게 투명한 배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흰색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이면은 흰색 배경에 깔린 거고 기본으로 투명으로 설정하면 이렇게 바둑판 모양이 떠요. 그런 후에 파일을 공유해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을 하나 열어주셔야 되는데 사진 자료 1 파일 여기서 자동차 이 파일을 끌어서 가져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X자 모양이 보일 거예요, 이미지에. 이렇게 보이면 엔터. 엔터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제 포토샵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단축키를 알려드릴 건데 지금 일단 이 화면에서 제가 좀 이 이미지를 가까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 Alt 누르시고 마우스 휠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Alt 누르고 마우스 휠 위아래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확대하고 축소하고 해서 이미지 편집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자동차 화면을 켠 이유가 포토샵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작업이 사진을 보정하는 일이거든요. 썸네일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사진을 보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자동차 사진을 가지고 사진 보정을 간단하게 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포토샵 화면 제일 상단에 보면 이미지라고 있어요. 이미지에서 조정. 조정에서 보면 이렇게 레벨값, 곡선 노출, 뭐 색조, 채도, 색상 균형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보정하는, 이미지를 보정하는 그런 많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꺼져 있어요. 사용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미지를 방금 끌어다가 놨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이렇게 레이어라는 이 창이 있거든요. 이 레이어 창 오른쪽 하단에 보면 보통 있어요. 이 레이어 창에 보시면 이미지가 조그맣게 보여요. 근데 거기에 이상한 모양의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작업을 할 수 없게끔 이미지를 좀 보호하는 그런 보호가 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이 레이어 선택된 상태로 이쪽 빈 공간쯤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하시고 레이어 레스토어
라는 게 있어요. 클릭하시면 그 이상한 무늬가 사라졌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아까 이미지에서 조정 다시 들어가면은 활성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를 그냥 끌어다 왔을 때는 항상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나는 이게 조금 번거롭다 싶으면 그냥 바로 파일에서 열기 눌러서 폴더를 직접 열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시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미지에서 조정,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 레벨. 레벨을 선택해 주세요. 레벨을 선택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이 그래프가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어두운 부분을 부각시켜 주는 것,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더 밝게 해주는 것. 이거를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밝기를 조절을 해주세요. 조금 밝게 하고 어두운 부분을 조금만 가서 좀 잡아주고 사진이 조금 더 선명해진 것 같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셨으면은 확인. 확인을 누르고 이번에는 썸네일 중에서 뭔가 내가 이 빨간색 자동차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거나 조금 얘만 조금 더 튀게 색을 바꾸고 싶거나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자동차 하나만 이 객체만 잡아서 색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왼쪽에 화면을 보시면 도구바가 있어요. 이 도구바에서 점선과 붓이 같이 있는 이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클릭. 만약에 이게 안 보이신다면은 붓 그림 있는 쪽에 꾹꾹 누르시면은 이렇게 숨겨진 아이콘들도 있거든요. 한 네 번째 아이콘인 것 같은데 꾹 누르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점선에 붓 모양 있는 아이콘 클릭하시고 화면에 마우스 갖다 대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게 동그라미가 굉장히 작아서 저는 이렇게 마우스가 보이는 거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판에서 알파벳 P 옆에 보면 대가로 자판이 있어요. 그 대가로를 오른쪽 거를 누르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고 왼쪽 거를 누르면 점점 작아져요. 이거는 포토샵에서 브러쉬를 작업을 하건 어떤 걸 작업을 하든 간에 가장 기본으로 크기를 키우고 작게 만드는 그런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정도 사이즈로 선택을 해볼게요. 이 상태로 마우스 클릭하면 지금 빨간색 자동차 일부분이 선택이 됐죠. 그럼 다음 옆에도 조금씩 경계가 삐져나가지 않을 만큼 작업을 해주세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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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해서 빨간색 자동차 부분만 잡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보인다는 것은 점선 부분만 선택을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빨간색 자동차만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축키를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크게 많이 확대가 돼 있는데 이 옆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 드래그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확대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쉽게 바로바로 옆에 거에도 옮겨가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다시 떼면은 원래 모양으로 마우스가 돌아오죠. 원래 선택하고 있었던 마우스로 돌아왔어요. 지금 이렇게 빨간 색깔 자동차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아까 상단에 이미지 클릭해서 보정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똑같이 다시 조정에 들어가서 아까는 레벨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색조 채도 클릭해서 색조 채도 클릭하면 세 가지 바가 나오는데 보통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많이 써요. 첫 번째 무지개 색깔로 생긴 이 바는 바로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약간 빨간색이었는데 저는 핑크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밑에 채도라고 써있는 이 바는 말 그대로 채도 아주 쨍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색을 더. 왼쪽으로 가면은 거의 흑백이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이 엄청 쨍하게 바뀌어요. 근데 너무 쨍하면 썸네일에서도 조금 눈이 아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치로 해서 높여서 밝은 보라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아까랑은 전혀 다르게 빨간색에서 보라색이 되었죠. 그리고 이 점선은 항상 내가 원하는 작업이 끝났다 했을 때 컨트롤 D를 눌러서 점선을 없애주셔야지 딱 작업이 마무리돼요. 그리고 내가 혹시 작업을 실수를 했어요. 그랬을 때 다시 되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컨트롤 Z. 근데 포토샵은 컨트롤 Z를 누르면 계속 뒤로 가는 게 아니고 한 번밖에 뒤로 못 가져요. 그래서 계속 뒤로 가고 싶을 때는 컨트롤 Shift Z. 정정할게요. 컨트롤 Alt Z. 점선을 없애주는 것은 컨트롤 D. 이 단축키는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작업을 하실 때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전에 작업했던 거를 훨씬 앞으로 가고 싶거나 아니면은 방금 그 단축키 말고 더 쉽게 가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면 여기 옆에 보시면 작업 내역이라고 뜨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아이콘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없으면 창에서 열어주시면 돼요. 상단에 창에서 작업 내역이 있거든요. 지금 체크가 돼 있어서 여기에 떠 있는 건데 체크가 안 되신 분들은 여기서 작업 내역 체크를 해서 이 화면이 보이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바로 건너뛰어서 전 작업으로도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데
한 요쯤으로 돌아갈 수 있고 바로 전으로도 돌아갈 수 있고 이걸 항상 켜놓으시면 초보분들은 바로바로 작업 현황을 볼 수 있어서 편해요. 기본적으로 썸네일에서 색이나 보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알려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레이어 창도 항상 활용을 엄청 잘 하시는 게 좋은데 그거는 이제 다른 작업하면서도 알려드릴게요. 이 레이어 창을 보시면 그 눈 모양이 있어요. 이것도 껐다 켰다 하면서 내가 한 작업물을 가릴 수도 있고 또 자물쇠 모양으로 잠가놓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알려드려야지 공감이 돼서 일단은 다른 작업 다시 열어서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텍스트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사진자료 1에서 텍스트 실습 열어주시고요. 요즘에 텍스트가 들어간 썸네일이 거의 기본이라서 글씨가 돋보이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글씨를 예쁘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독성 좋은 글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아까 똑같이 썸네일 사이즈 1280픽셀, 720픽셀, 해상도는 72, 색상 모드는 RGB, 배경은 투명으로 이렇게 설정하신 상태에서 확인. 화면을 열어주셨으면 이렇게 보면 테두리에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위에 보시면 라운드가 돼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사각형 도구, 도형 도구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사각형 도구 밑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라고 있어요. 클릭해 주시고 이 전체 화면에 딱 맞게 마우스를 옆 끝에 모서리에 갖다 대시고 드래그 해서 끝까지 맞춰서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오른쪽에 속성이라고 창이 뜰 거예요. 이 창에서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하늘색 해볼게요. 그리고 이 옆에는 테두리를 의미하는데 지금 테두리는 색이 없는 걸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조금 아래쪽에 보시면 10픽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있는데 보시면 끝에 모서리 라운드를 조정하는 거를 의미해요. 이 도형이 그려져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서 모서리가 조정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저는 이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로 하고
근데 우리는 요 끝에 부분은 딱 맞게 다 만들고 싶으니까 이 픽셀 그려져 있는 부분에서 이 가운데 연결고리를 끊어주세요. 끊어주시고 첫 번째 채우고 싶은 부분에는 이렇게 끝까지 해서 거의 1픽셀로 만들어주시고 이 부분 오른쪽 하단 부분도 마우스 갖다 대시고 쭉 끌으셔도 되고 그냥 0픽셀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돼요. 여기도 0으로 할게요. 이렇게 배경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작업이 됐다 생각하시면 지금 도형으로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것을 맨 첫 번째에 기본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마우스를 원래 마우스로 되돌려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창 부분, 오른쪽에 레이어라고 써있는 창 부분을 보시면 기본으로 처음에 만든 이 레이어 위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레이어가 생긴 게 보이죠?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레이어가 제일 위에 쌓여서 제일 잘 보이는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린 이걸 배경으로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다른 위에 작업물들을 또 올리면 이 방금 만든 도형이 이렇게 잘못 클릭되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잠금 표시 눌러서 레이어를 잠궈줄게요. 이제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배경에 동그란 비누방울 모양들이 모양을 좀 꾸며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동그라미 타원 도구를 선택해 줄게요. 도구 들어가셔서 타원 도구 선택. 아까는 모서리가 둥근 거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타원 도구 선택 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도형이 정원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Shift를 누르시면 정원 비율이 유지된 상태로 사이즈가 바뀌어요. Shift 눌러주시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이즈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옆에 뜨는 속상 부분에서 흰색으로 선택,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테두리는 없고요. 그러면 레이어 보시면 상태로 이 레이어 창에 위에 보시면 불투명도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퍼센트를 점점 줄일수록 색깔이 좀 흐려질 거예요. 저는 한 50 정도로 불투명도를 줄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비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원에 갖다 대고 Alt를 누르면 두 개가 겹쳐 보이는 모양으로 바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복사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Alt 누르고 마우스 드래그,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레이어 창에 보시면 타원 1 복사 이렇게 뜨죠.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좀 사이즈를 기존 거랑은 조금 다르게 하고 싶다. 좀 줄이고 싶다 하시면 지금 방금 복사한 타원 1이 레이어에서 선택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컨트롤 T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도형에 박스가 생기는 게 보일 거예요. 이제 이거는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끝부분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Shift 누른 상태로 왔다 갔다 하시면 비율 유지된 상태로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어요. 저는 한 이 정도 사이즈로 하나를 놓을게요.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하셨으면 꼭 엔터를 눌러주세요. 엔터를 눌러서 그 박스가 사라지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복사를 해서 이런 배경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모서리 모양 바꾸기요. 이거 배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을 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리시면 속성에서 레이어 창이 있는 이 라인의 속성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보시면 이 모서리를 조정할 수 있는 픽셀이라고 써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양끝 모서리를 의미를 해요. 이 도형이. 만약에 이게 안 보이신다 그러면 이게 선택되어 있을 수도 있고 요 위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왼쪽 상단 부분의 모서리를 바꾸고 싶다 하시면 똑같이 이 4개 중에서 이걸 움직이시면 되고 요 아랫부분, 오른쪽 아래를 하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이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서 움직이시면 돼요. 네.
지금은 일단 배경을 만들어 주세요. 배경은 저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씨를 써볼게요. 글씨는 똑똑 유튜브를 부탁해 이렇게 쓸 건데 똑똑을 따로 쓰고 유튜브를 따로 쓰고 부탁해 따로 쓰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글씨를 써볼게요. 그 전에 지금 타원을 만들면서 레이어 창에 보시면 타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보기에 너무 지저분하고 헷갈리니까 한꺼번에 그룹을 만들어 줄게요. 제일 첫 번째 타원 클릭돼 있는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마지막 타원 클릭하시면 전체로 한 번에 잡혀요. 근데 내가 따로따로 잡고 싶다 하시면 컨트롤 누른 상태로 이렇게 잡으시면 따로따로 잡으실 수 있어요. 다시 클릭하면 다시 없어지고. 근데 한 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잡을 거니까 Shift 누른 상태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져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G 하시면 그룹이 잡혀요. 그룹 폴더를 눈을 껐다 켰다 하면은 원이 한 번에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룹 일부분에 더블 클릭, 이름 부분을 바꿔줄게요. 이렇게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배경이니까 움직이지 않게 잠금을 해줄게요. 그럼 이제 움직이지 않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글씨를 써볼게요. 먼저 이쪽에 도구 라인에 T라고 있어요. 텍스트 쓸 수 있는 T. 도형 크기 조정. 도형은 만약에 이거를 선택하겠다. 이거 하나를 바꿔보겠다 하면 레이어를 꼭 내가 바꾸고자 하는 원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컨트롤 T 누르면 이렇게 박스가 생겨요. 이 박스를 모서리 끝부분에 마우스 갖다 대면 이런 아이콘으로 바뀌거든요. 이 상태에서 Shift를 눌러야지 비율이 유지가 돼요. 정원으로. Shift 안 누르면 그냥 이렇게 되고. Shift 누른 상태로 크기 조정. 하고 했으면 엔터 꼭 눌러주세요. 네, 컨트롤 T 맞아요. 네, 그러면 글씨를 써볼게요. 글씨는 왼쪽에 도구바에서 T 선택하시고 화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커서 모양 비슷하게 모양이 생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클릭. 나 요쯤에다가 똑똑을 쓸 거니까 클릭.
하시면 커서가 깜빡깜빡 하면서 레이어 창에 레이어 T라고 써있는 텍스트 레이어가 생길 거예요. 이 상태로 똑똑 느낌표 제가 이렇게 써줄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글씨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고 싶으시면 똑같이 아까 도형 조절한 것처럼 컨트롤 T 눌러서 이런 박스가 나오면 또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돼요. 물론 이게 수치를 입력해서 내가 바꿀 수도 있겠지만 수치 또 입력하고 뭐 어디 들어가고 이러는 것보다 이 단축키 하나면은 바로바로 조정이 가능하니까 컨트롤 T 눌러서 글씨 사이즈도 바로바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T로 하셨으면 이제 텍스트 도구 아까 그대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 글씨 채도 바꿀 수 있고 글씨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흰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유튜브를 따로 쓰고 부탁해 따로 쓰고 이렇게 일단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도 다 썼으면 엔터를 꼭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T 아이콘 누르고 클릭해서 이쯤에서 이제 끝나고 싶으시면 다시 원래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컨트롤 누른 상태로 아무 곳이나 클릭 컨트롤 엔터 그리고 다시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마우스 클릭 그리고 다시 T 아이콘 눌러서 이렇게 느낌표 이 상태로 컨트롤 엔터 하시면 이렇게 커서가 없어지죠. 이렇게 해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가 지금 어디를 클릭하든지 간에 다 텍스트가 써질 거예요. 텍스트 아이콘이 클릭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텍스트를 이제 다 썼다 싶으면 도구바에서 맨 첫 번째 거 일반 마우스로 클릭 누르셔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어 창을 보시면 지금 텍스트가 3개의 레이어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3번으로 나눠서 써주세요. 그리고 사이즈도 조정해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텍스트를 썼는데 이 텍스트의 설정을 바꾸고 싶으면 꼭 이렇게 다시 도구바에서 텍스트를 누른 다음에 계속 이 위에를 보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창에 들어가서 문자 스타일 누르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글씨 입력은 이 왼쪽에 도구바가 있어요. 도구바에서 T
T라고 써 있는 게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겠다는 의미의 아이콘이거든요. 이 T를 클릭하시고 화면에 갖다 대고 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깜빡 하면서 글씨를 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글씨를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썼다 하시면 컨트롤 엔터. 점만 생긴다고요? 글씨를 써도 글씨가 잘 안 써져요? 그게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설정되어 있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걸 거예요, 아마도. 네. 아니면 글씨를 일단 아무거나 쓰신 다음에 그 레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한번 늘려보시거나 해보세요. 일단 글씨를 이렇게 3번 써주시고 쉬는 시간 10분 가지고 다시 수업 시작할게요.